14강에서는 직사각형을 작성하는 방법과 속성 패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직사각형이란 두 개의 구석점을 이은 직사각형을 작도하는 명령으로 작성한 객체는 폴리선 객체로 인식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저희가 이전 강좌까지는 사각형을 그릴 때 선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그려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직사각형은 이제 선 명령으로 하나하나씩 그리는 게 아닌 이 직사각형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셔서 직접 이렇게 좌표값이나 어떤 특정 점을 이용하여 한 번에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직사각형은 명령어는 rectangle, 그리고 단축키는 REC고요. 아이콘의 위치는 홈 탭의 그리기 패널에 보시면 이제 여기 직사각형이라는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저희는 선 4개로 작업하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의 직사각형 명령으로 사각형을 한번 작성해 볼 거고요. 저희가 선으로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 나가시면 이 선으로 작성한 직사각형 객체는 각각의 선이 이렇게 단일 객체로서 인식이 되지만 직사각형으로 사각형을 작성하게 되면 이제 이 객체는 폴리선으로 인식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직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명령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추가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직사각형은 이렇게 90도 각도에 딱 꺾여 있는 느낌으로 이제 사각형이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추가 옵션 중에는 일단 못따기와 못깎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할 사각형의 구석에 못따기나 못깎기를 한 번에 적용된 상태로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 옵션이 다 값이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못따기 거리를 5mm로 설정해주고 두 번째도 동일하게 5mm로 설정하신 다음에 자,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요. 이제 다음과 같이 5mm의 못따기가 적용된 상태로 사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옵션으로는 못깎기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못깎기 옵션도 동일하게 반지름을 지정해서 못깎기가 적용된 상태의 사각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못깎기 거리도 한번 예시로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못깎기가 적용된 상태의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옵션으로 회전 옵션은 작성할 사각형을 이제 회전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회전 옵션을 클릭한 다음 이제 첫 번째 모서리와 이제 다른 모서리를 지정하시면 이제 각도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입력하거나 어떤 특정 위치에 스냅을 해주시면 그 각도대로 사각형이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사각형을 회전하는 옵션이 바로 회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정사각형이라는 옵션은요.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작성해주는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옵션을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이제 두 번째 모서리는 직교 모드를 켜놓으시면 이렇게 직교 방향으로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세로 길이가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사각형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고도와 두께라는 옵션은 이제 작성한 사각형의 Z축에 대해서 이제 높이나 두께를 이제 지정해주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의 폭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한 사각형의 선의 두께를 또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인데, 예를 들어서 선의 폭을 클릭한 다음에 폭이 기본값이 아닌 예를 들어 제가 5 정도로 선택을 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폭이 5 상태의 사각형을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두께를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선의 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기본값으로 돌리고 싶으실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선의 폭 옵션을 클릭하셨을 때 기본 설정 옵션, 그러니까 기본 설정 사용에 대한 D라는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D를 입력하시면 이제 기본 두께로도 다시 원상복구 시키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영역과 치수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영역은 우리가 영역값을 지정하여 그 영역에 맞는 사각형을 작도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당연히 영역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2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옵션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의 치수를 계산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이 옵션을 하고 이제 한쪽의 사각형 길이를 예를 들어서 30으로 설정을 하고 첫 번째 모서리를 지정하면요. 이렇게 치수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30 그리고 4 보이실까요? 영역을 120으로 설정했고 제가 길이 치수, 기준 치수를 30으로 줬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선의 길이가 4로 세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영역을 계산하여 사각형을 작도해주는 옵션이 바로 영역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치수 옵션이란 진짜 말 그대로 치수를 입력하여 사각형을 작도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할 길이에 제가 40을 입력하고 사용할 폭에 제가 10을 입력한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제가 설정한 값만큼의 이런 사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의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직사각형을 제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참고하여 작성을 해볼 건데 자, 그리기 패널에서 직사각형을 클릭해 주시거나 REC를 입력하여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첫 번째 구석점은 이제 대략적인 의미의 위치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가로 120 그리고 세로를 70으로 적용을 하고 싶으실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가로 값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120을 입력하시고 키보드의 탭키를 눌러 7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120과 70짜리의 사각형 작성이 완료됩니다. 선형 치수를 뽑아보시면 이 크기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교환의 팁 내용을 보시면 직사각형 가로, 세로 크기를 구분할 때 탭 또는 콤마를 사용하여 구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은 저희가 가로, 세로 값을 입력하기 위해 탭 키를 눌러 작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각형을 작성하실 때 이 상태에서 제가 120,7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죠. 그래서 탭키나 콤마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명령으로 객체를 작성하셨다면 폴리선 명령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목따기, 목깎기, 폭 등의 옵션을 활용해 객체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폴리선으로 작성된 객체는 이제 추후 저희가 분해라는 기능도 알아볼 예정이지만 이제 분해 기능을 활용하여 이제 객체를 각각의 개별 객체로 분해를 또 하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이제 분해된 객체를 다시 한번 이제 결합 기능을 이용하여 폴리선 객체로도 결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할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조인이라는 명령, 결합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이제 한 개의 폴리선으로 다시 변환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분해, 결합 기능은 저희가 추후 강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릭스캐드의 속성 패널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속성 패널은 컨트롤 1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아이콘들 중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제 활성화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속성 패널은 선택한 객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면층, 객체 특성, 문자 내용 등 이제 편집 가능한 특성을 이 속성 패널에서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성은요.
자, 지금처럼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혹은 이 속성의 명령어는 properties 그리고 단축키는 컨트롤 1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명령어와 단축키를 입력해서 또 활성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콘은 여기 이 패널 버튼에 있는 속성뿐만이 아니라 뷰 탭으로 들어가셨을 때 패널이라는 이 항목에서 속성을 눌러서도 또 실행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정보를 확인하고 편집도 가능한 패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속성 패널은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켜서 사용하면 이 브릭스캐드의 속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켜놓고 이제 평상시에는 끈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는 이번 강좌에서 직사각형의 작성 방법과 속성 패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